예, 아침 뉴스 브리핑 2부를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2부의 제목은 윤석열을 본격적으로 희롱하는 딱 봐도 맛이간 MBC 박성재 사장.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8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12월 2일이 그냥 1년 365일 중에 그냥 하루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우리 MBC 출신, 그리고 MBC, 특히 저 같은 경우엔 12월 2일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MBC 창사 기념일입니다.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도 12월 1일 날 MBC에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입사하고 25일 날 월급이니까 첫 월급을 받았죠. 25일 날. 그럼 며칠 있다가 또 취재 나갔다 들어오니까 며칠 안 돼, 일주일도 채 안 됐나? 월급 받은지? 봉투에 이렇게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상당히 두께가 두꺼웠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 창사 기념 보너스라는 겁니다. 그때 MBC는 대한민국에서 월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언론사가 MBC와 조선일보였고요. 뭐 이런 개인적인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초봉을 26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MBC는 하고 조선일보는 3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입사해서 25일 날 11월 20일 날 월급 받고 12월 2일 날 또 보너스라고 그래서 200% 월급을 받았으니까 월급이 이렇게 많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취직을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드렸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월급 받아오고 무슨 또 보너스라고 이렇게 2배 돈을 더 갖고 오느냐. 그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좀 더 드리면, 저는 그때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마포에 가면 와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무너진 아파트가 이제 무너졌고, 저는 바로 무너지지 않은 바로 아파트 바로 밑에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항상 불안했습니다. 자다가 이거 무너지지 않나 싶은 무허가 주택이었고, 바로 무너진 아파트, 와우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 밑에 살았습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산꼭대기에. 어머니가 저를 행상을 해서 대학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면,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이 제가 첫 월급을 갖다 드렸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12월 2일 날 창사기념 보너스를 드릴 때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12월 2일 창사기념일은 MBC가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회사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많은 사원들을 포상하는 그런 일을 창사기념일날 합니다. 저는 상을 좀 창사기념일날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출동을 했고 특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창사기념일에 상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이 창사기념일입니다. MBC의 창사기념일이고, 이 창사기념일에 역시 이제 사원들을 포창을 합니다. 상을 주는데, 이번에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유명한 쓰레빠를 신고 대통령실에서 고함을 쳤던 그 기자가 창사기념일날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타 기자의 모범을 보였다. 이기주 기자인데, 그분 슬리퍼를 신은 기자, 여기요. 이 대통령 도어스태핑 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밑에 이렇게 슬리퍼를 신은 그 기자가 이번 창사기념일날 오늘이죠.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 이유가
타 기자의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표창장에 그렇게 적혀 있겠죠. 타 기자의 모범이 돼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럽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MBC가 1일 열린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슬리퍼를 신고 언쟁을 벌여 논란이 됐던 자사 기자의 우수상을 줘 MBC 소수 노조인 3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 창사 기념일이 2일인데 1일날 그 창사 기념을 하는 거는 2일날이 아마 휴무입니다. 창사 기념을 휴무를 하니까 그 창사 기념 행사는 1일 하루 전인 1일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오늘이 창사 기념일은 창사 기념일 휴일이고 그래서 1일 어제 그 창사 기념식 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정동이에 있을 때 그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경향신문 건물을 쓰고 그때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경향신문은 분리가 됐죠. 그래서 그때 창사 기념 행사를 어디서 했냐? 문화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제 MBC는 아마 상암동 저기에서 했겠죠. MBC가 1일 열린 창사 61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슬리퍼를 신고 언쟁을 벌여 논란이 됐던 자사 기자에게 우수상을 주어서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성재 사장이 오늘 MBC 창사 기념식에서 A 기자에게 우수상을 주었다. 타 기자들이 모범이 됐다는 것이라며 A 기자가 그는 누구인가? 출근길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서는 대통령에게 슬리퍼를 신고 뒤에서 고성을 지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그 비서관을 쫓아가서 따지는 거죠. 예, 그 모습입니다. 제3노조는 아무리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했다고 해도 편파 보도로 비난을 받는 사람에게까지 상을 주는 행위는 너무 노골적이다. 앞으로 더 불공정하게 보도를 해서 특정 정치 세력에 이익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제3노조가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휩쓴다. MBC 방송 강령을 언급하며 박성재 사장은 A 기자가 한 행동, 그에게 상을 주며 모범이라고 칭찬한 행동이 위와 같은 원칙, 어떤 원칙?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라고 하는 원칙과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3노조가 공개한 MBC A 기자의 시상 이유는 2022년 7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 1호기까지 탑승 특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MBC 보도의 성과를 높였고 뉴스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성실한 근무 자세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자 정신으로 타 기자들이 모범이 됐다고 표창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조선닷컴은 MBC 측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MBC 측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성재 사장은 이날 창사 기념식에서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미디어 환경의 물살과는 다른 또 하나의 거센 파도와 마주하고 있다. 이 파도는 오직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한다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박성재의 새빨간 거짓말이냐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거짓말입니다. 오직 좌파 정권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 그것이 MBC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위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직 좌파 정권만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이 MBC입니다. 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고 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좌파 정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MBC입니다. 여러분, 박성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성재가 보도국장일 때 그때 박성재가 보도국장일 때 그 조국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국 집회가 있었죠. 그 옹호 집회. 박성재가 딱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딱 보니까 100만 명이다. 조국 집회에 조국을 주하게 나온 사람이 100만이다라고 한 사람이 박성재입니다. 그 다음에 박성재가 사장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은 마시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박성재입니다. 이게 박성재. 근데 어제 박성재가 그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실에서 고함고함을 친 기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줬다는 얘기. 그것은 뭐냐 하면 박성재가 윤석열 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넌 오래 못 가. 우리가 흔들면 넌 오래 못 가.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이게 박성재이고 이게 MBC라는 겁니다. 정답. 이상로가 내리는 정답. 공영방송을 해체하면 됩니다. 공영방송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영방송에 뭐가 필요 있어요? 공영의 탈을 쓰고 공영이라는 탈을 쓰고 좌파 정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MBC와 MBC의 사장은 그 방송사의 해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MBC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일했다? 천만의 말씀. 좌파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MBC가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MBC가 국민만을 섬겼다? 천만의 말씀. 좌파 정치인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MBC, 박성재는 어제 정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포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윤석열 너 웃기지 마라. 내가 힘이 더 세. 너는 얼마 못 가. 우리가 흔들면 너는 얼마 못 가. 까불지 마 윤석열. 이것이 박성재가 어제 창사기념장에서 MBC 창사기념장에서 보여준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MBC 출신입니다. 하지만 MBC 공영방송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공영방송 해체입니다. 뭐 MBC 기자를 비행기에 태우고 안 태우고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점잖게 해체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을 피해가면 항상 끌려다니게 마련입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깨비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잠도깨비 회사에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뽑아내는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제 침대에 어싱 패드 까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의 단위는 전압을 측정하는 볼트입니다. 지구는 전압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어싱 패드에 맨살이 닿는 순간 제 몸 속에 있던 정전기가 땅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이 어싱 패드를 사용하고 한 3주 됐는데 쉽게 잠이 듭니다. 그 새벽에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찍 자면 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싱 패드 위에서 자면 들어눕자마자 잠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제 경험입니다. 잠도깨비 회사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 세트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도깨비가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잠도깨비는 원료를 원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잠도깨비에서 그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누인데요. 좀 고급입니다. 그리고 안대는 뭐 옛날부터 제가 안대 자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비누, 안대, 그다음에 어싱 패드, 또 잠도깨비 숙면 매트 이런 것들을 구성한 그런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선물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MBC 출신이지만 MBC를 비판해야 하는 제 입장이 조금, 그러나 저는 MBC 사람이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MBC, KBS, TBS 공영방송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